소화기 하나에 30분을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목TV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딱 하나만 가지고 30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화기 참 흔하죠? 사무실 복도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집 현관에도 하나쯤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아무도 자세히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표를 쓸 때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설비가 바로 이 소화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프링클러나 제연 설비는 전문가가 만지지만 소화기는 아무나 옮기고 아무나 치우기 때문입니다. 처음 준공할 때는 분명히 기준대로 배치했는데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창고 구석에 소화기 5대가 모여있고 정작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압력계 보는 법, 능력 단위 계산, 배치 기준, 내용 연수, 주방용 K급 소화기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도 되고 소방설비기사 시험 대비도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소화기의 구조와 분류 추갑식 가압식 그리고 ABC K급. 먼저 소화기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건 분말 소화기, 그 중에서도 추갑식 소화기입니다. 추갑식은 용기 안에 소화약재와 질소가스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도 용기 전체가 압력을 받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시압력계가 붙어있고 우리가 그 바늘만 보면 정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안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손잡이를 누르면 그때 가스가 터져나오면서 약재를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평소에는 용기에 압력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지시압력계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가압식 소화기가 오래되면 용기 내부가 부식된다는 겁니다. 부식된 상태에서 갑자기 높은 압력이 걸리면 용기가 터집니다. 실제로 소화기가 폭발해서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고 현장에서 가압식 소화기를 발견하면 저는 무조건 교체 대상으로 적습니다. 구분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시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입니다. 오래된 건물 계단실이나 기계실에서 아직도 가끔 나옵니다. 발견하시면 점검표에 적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다음은 화재 급수 분류입니다. 소화기 라벨을 보면 A, B, C 같은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불에 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어급은 일반 화재입니다. 나무, 종이, 섬유처럼 타고 나면 재가 남는 화재예요. 라벨에 흰색 온으로 표시합니다.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기름, 페인트, 가연성 액체가 여기 해당하고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퍼지는 화재죠. C급은 전기 화재입니다.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처럼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난 불이고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없는 소화약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K급이 있습니다. 주방 화재예요. 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에서 난 불인데 이게 왜 따로 분류되냐면 발화점이 너무 높아서 일반 분말 소화기로 끄면 잠깐 꺼졌다가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재발화를 막으려면 기름 표면에 막을 만들어주는 K급 약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ABC 분말 소화기는 A, B, C 세 가지에 다 쓸 수 있어서 범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챕터 2. 지시압력계와 외관 점검 3초 만에 분량을 잡는 법. 이제 실제 점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화기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지시압력계입니다. 압력계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운데 초록 구간이 정상, 왼쪽 노란 구간은 압력 부족, 오른쪽 빨간 구간은 과압입니다. 바늘이 초록 안에 있으면 일단 합격이에요. 노란 구간으로 내려갔다는 건 어딘가로 가스가 샜다는 뜻입니다. 밸브 패킹이 노후됐거나 용기 접합부에 미세한 누설이 있는 경우죠. 이 상태면 손잡이를 눌러도 약재가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소화기가 정작 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빨간 구간은 반대로 압력이 과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옥상이나 보일러실처럼 온도가 높은 곳에 둔 소화기에서 종종 나옵니다. 과압 상태는 용기 안전에도 문제가 되니까 역시 교체 대상입니다. 압력계를 봤으면 그 다음은 외관입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빠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으세요. 첫째, 안전핀입니다. 꽂혀 있어야 하고 봉인선이 끊어져 있으면 누군가 이미 사용했거나 건드린 겁니다. 봉인이 끊긴 소화기는 내부 압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손잡이와 레버입니다. 헐겁거나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호스입니다. 이게 의외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고무 호스가 오래되면 갈라지고 갈라진 상태로 약재를 쏘면 그 틈으로 다 새어나갑니다. 호스를 손으로 한번 구부려 보세요. 자잘한 균열이 보이면 불량입니다. 넷째, 노즐입니다. 노즐 입구가 막혀 있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용기 본체입니다. 찌그러짐, 부식, 도장 벗겨짐을 봅니다. 특히 바닥면이 중요해요. 습기 있는 바닥에 그냥 놓아둔 소화기는 밑에서부터 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받침대 위에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라벨입니다. 제조 연월, 능력 단위, 적응화재 표시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벨이 다 벗겨져서 제조 연월도 못 읽는 소화기는 사실상 이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교체 대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화기를 들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분말이 굳으면 내부에서 덩어리가 되어 흔들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래된 소화기는 가끔 뒤집어서 흔들어주면 분말 고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눈으로 하는 점검입니다. 익숙해지면 한 대당 10초면 끝납니다. 챕터 3. 설치 기준과 배치 능력 단위와 보행거리. 이제 배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몇 개 놓아야 하는지,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개수를 정하는 기준이 능력 단위입니다. 능력 단위란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성능을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어급 1단위, 비급 2단위, 이런 식으로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 단위는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 면적을 용도별 기준 면적으로 나누면 그 층에 필요한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위락시설은 기준 면적이 30제곱미터입니다. 가장 빡빡하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람장, 의료시설, 장례시설은 50제곱미터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고요.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2배로 봅니다. 즉 필요한 소화기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600 나누기 100, 능력 단위 6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내화 구조의 불연재료 마감이라면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되어서 600 나누기 200 3단위면 됩니다. 능력 단위 3단 위짜리 소화기 한 대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인 보행거리가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동선을 따라 재야 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는 5m인데 돌아가면 40m인 경우가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도면에 컴퍼스로 원을 그려서 판단하면 틀립니다. 저는 도면에 사람이 걸어가는 선을 직접 그려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층별로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1층에 넉넉히 뒀다고 2층을 비워둘 수 없어요. 또 하나,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안쪽에 별도 회의실이 있고 그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으면
그 방에도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표지는 축광식으로 하면 정전 시에도 보이니까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력 단위로 총량을 정하고 보행거리로 위치를 정하고 구획된 실과 층별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세 단계입니다. 챕터 4. 내용 연수와 교체. 소화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소화기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가 있어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버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대신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소화기는 3년, 10년 이상인 소화기는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조 후 10년이 됐을 때 검사에 합격하면 3년을 더 씁니다. 그러면 13년이 되죠. 여기서 또 검사를 받으면 이제는 1년씩만 연장됩니다. 오래될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기 성능 확인 검사 비용과 새 소화기 구입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교체가 낫습니다. 저는 관리자분들께 10년 지난 소화기는 그냥 새로 바꾸시라고 권합니다. 검사받고 서류 관리하는 품이 더 듭니다. 그럼 제조 연월은 어디서 보느냐? 소화기 몸통 라벨 하단이나 용기 바닥 각인에 있습니다. 라벨이 벗겨졌으면 용기 어깨 부분 각인을 찾아보세요. 그것도 안 보이면 이력 불명이니 교체 대상입니다. 여기서 실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한꺼번에 다 바꾸면 10년 뒤에 또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예산이 한 해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층별로 나눠서 교체 시기를 분산하시라고 권합니다. 올해는 지하층과 1층, 내년은 2층에서 4층,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교체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만드세요. 소화기 번호, 설치 위치, 제조 연월, 교체 예정 연도를 엑셀로 정리해두면 다음 점검 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점검할 때마다 라벨 찾아 헤매는 게 제일 시간 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기는 압력 용기입니다. 내부 압력을 뺀 상태에서 지정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고철로 내놓으면 파쇄 과정에서 사고가 납니다. 챕터 5. 부속용도 추가 설치와 K급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이번 챕터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속용 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예요. 일반 거실 면적으로 계산한 소화기 말고도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주방처럼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추가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하고 여기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함께 설치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재 열을 감지하면 사람 손 없이 스스로 약재를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보일러실 천장이나 주방 후드 위에 붙어있는 둥근 장치, 그게 자동 확산 소화기예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불이 나도 초기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검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지시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지, 둘째, 방출구 앞이 막혀있지 않은지입니다. 주방 후드 위에 기름때가 두껍게 앉아서 방출구를 덮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약재가 나가도 기름막에 막혀서 소용이 없어요. 이어서 K급 소화기입니다. 앞에서 주방 화재는 급수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학교,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방에는 해당 주방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중 한 대 이상을 K급 소화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용유 화재는 발화점이 300도를 넘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로 불꽃을 덮으면 순간적으로는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름 온도가 여전히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몇 초 뒤에 다시 붓습니다. 이걸 재발화라고 합니다. K급 소화약제는 기름과 반응해서 표면에 비누막 같은 층을 만듭니다. 이걸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막이 산소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기름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재발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주방에 ABC 분말 소화기만 있고 K급이 없는 경우 저는 반드시 지적합니다. 특히 식당가가 있는 상가 건물이나 구내식당이 있는 사무동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치가 금지된 장소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그리고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방출되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계구부가 있는 경우와 할론, 1301, 그리고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는 예외로 봅니다. 챕터 6. 현장 지적 사례 TOPO.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었던 지적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개만 잡아도 소화기 관련 지적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첫 번째, 소화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청소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놓거나 인테리어 공사 때 치웠다가 그대로 둔 겁니다. 보행거리 20m 기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화기는 사람이 다니는 동선 위에 흩어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치물에 가려진 소화기입니다. 창고나 주차장에서 특히 많습니다. 소화기 앞에 팔레트가 쌓여 있으면 급할 때 못 꺼냅니다. 소화기 앞 통로는 항상 비워두고 벽면에 위치 표시를 눈높이로 붙여두세요. 세 번째, 압력 부족 상태 방치입니다. 점검표에는 정상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바늘이 노란 구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을 눈으로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압력계는 반드시 정면에서 봐야 합니다. 비스듬히 보면 시차 때문에 초록으로 착각합니다. 네 번째, 내용 연수 경과입니다. 제조 연월이 2010년대 초반인 소화기가 아직도 걸려있는 건물이 꽤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이력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방 K급 소화기 누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ABC 소화기만 있는 경우 무조건 지적 대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소화기 표지 누락도 흔합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표시가 없어서 처음 온 사람은 못 찾는 거죠. 화재 상황에서는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축광식 표지를 붙여두면 정전 상황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화기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작동하는가.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화기는 추갑식과 가압식으로 나뉘고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은 교체 대상입니다. 둘째, 압력계 바늘은 초록 구간, 그리고 안전핀부터 라벨까지 6항목을 순서대로 봅니다. 셋째, 능력 단위로 총량을 정하고 보행거리 20m로 위치를 정합니다. 33제곱미터 이상 구획된 실내는 따로 배치합니다. 넷째,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검사 합격 시 3년 또는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다섯째,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반드시 한 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우리가 가장 자주 지나치면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설비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사무실 나가시면서 가까운 소화기 한 대만 확인해 보세요. 압력계 보고, 제조 연월 보고, 그 자리에 있는지 보고 3초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옥내 소화전 점검 실무를 다루겠습니다. 방수 압력을 실제로 어떻게 재는지, 함 내부에서 뭘 봐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묵TV였습니다.